저는 살을 빼려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일단 의지가 없으면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30일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서요. 혈당 데이터를 매일매일 체크해보면서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너무 사소해서 평소에는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사소한 습관 3가지가 제 혈당을 안정시켰거든요. 그리고 제 체중은 2.9kg이나 빠졌습니다. 이거는 굶어서 수분이 빠진 게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근육량은 그대로인데 체지방만 줄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생활 루틴을 바꾼 제 남편은 체지방률이 4%나 내려갔습니다. 이게 남편까지 빠지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나한테만 통하는 방식이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엄청난 결심도 독한 의지가 없어도 체중 감량이 가능한 아주 사소한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일단 제가 30일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을 때는요, 칼같이 식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도 먹었고 떡볶이, 파스타, 술 이런 것도 다 먹었어요. 그냥 가리는 거 아무것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대다수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체중이 감량된 거 보고 저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일단 어떤 습관을 바꿨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요, 바로 천천히 먹기였습니다. 듣고 나서 아, 뭐야, 뻔한 거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근데 이거 진짜 뻔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늘 듣기만 했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겠어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식사 속도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을 봤어요. 빨리 먹는 습관은 혈당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사람이 같은 음식을 빨리 먹었을 때와 천천히 먹었을 때를 비교한 결과 식후 혈당과 일일 혈당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바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식단이랑 양, 음식은 다 똑같이 먹었는데요. 딱 하나, 속도만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혈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빠르게 먹었을 때는 식후에 혈당이 59나 올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천천히 먹으니까 혈당이 40만 오르더라고요. 이게 혈당 피크가 낮아지니까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부분처럼 혈당의 급 강화가 나타나면 거짓 식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먹기를 하고 나서는 그런 혈당의 급 강화가 없어서 그런지 식욕이 되게 안정되더라고요. 식후에 공복감도 훨씬 줄었고 간식 생각도 훨씬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음 끼니도 폭식 없이 조절이 잘 됐고요. 저는 그냥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하면 적당한 양을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식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늘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고 알게 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식사를 할 때 첫입이 진짜로 중요한데요. 보통 첫입을 천천히 먹으면 그 식사는 끝날 때까지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입을 넣고 일단 숟가락이랑 젓가락 모두 내려놓고 숫자를 세면서 씹으세요. 저는 보통 20까지 세면서 씹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 식사는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부스터가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팁은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으세요. 이게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음식을 점점 입에 넣게 되니까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씹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먹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억지로 먹는 양 조절하지 않고 간식을 안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이 됩니다. 진짜로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니까 효과가 훨씬 배가 되더라고요. 이 효과를 훨씬 더 커지게 만들어준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먹고 싶은 거부터 집어서 먹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식사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순서를 지키면서 먹으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꾸로 식사법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그거 바꾼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탄수화물 먹으면 꼼수를 버려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혈당 그래프를 보니까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식당을 바꾸거나 메뉴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거나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도 거꾸로 식사법을 최대한 지켜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소스가 많고 달달한 음식을 먹어도 혈당의 상승폭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이날 식사가 전체적으로 음식에 간이 많이 되어 있는 달달한 음식이었는데요. 식후에 혈당이 5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은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집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집에서는 도저히 거꾸로 식사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짜장면을 먹었더니 혈당이 바로 190이 넘어갔습니다. 무려 식사 전보다 91이나 높아졌어요. 이날 밥 먹고 나서 계속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식욕도 많이 올라와서요. 저녁에는 결국 빵까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진심으로 느꼈어요. 아, 먹는 순서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사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면 식사 순서라도 바꿔서 드시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바로 다음 식사부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샐러드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리브오일, 계란 노른자 같은 지방을 그 다음에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기,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구마, 빵, 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은 반찬 하나하나 따로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따로 드실 수 있다면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한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이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드시기가 너무 어렵다면 식후에 20분이 지난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지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인슐린 자극이 덜 되고 혈당이 잔잔하게 유지되는 걸 바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제일 마지막. 이거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니까 포만감도 훨씬 잘 느껴지고 식욕이 완전 잘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더니 완전 부스터가 붙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요. 바로 식후의 걷기인데요. 걷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걷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두 개는 항상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논쟁이 되는 이유를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같은 걷기라도요. 언제 걷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도 한때는 아유 걷기는 운동도 아니지 라면서 걷기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식후 걷기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도 식후에 걷는 거는 혈당 상승 방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었고 먹는 순서도 지켰고 먹은 양도 거의 같았는데요. 식후에 10분 걷기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이렇게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식후에 걷지 않은 날은 혈당이 57이나 올라갔고요. 식후에 걸은 날은 2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무려 35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안 걸은 날은요, 걸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걷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걷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몸이 더 처지고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귀찮다고 미루는 게 사실은 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라고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몸이 더 나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피곤해지거든요. 사실 걷는다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대부분은 돌이 지나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걸으니까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한 걷기 방법은 아주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막 혈당을 낮추겠다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파워워킹을 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식사 후에 배가 부르니까 느릿느릿하게 산책하는 수준으로 걸었어요. 걷는 것도 막 엄청나게 많이 걸은 것도 아니고 1000보에서 2000보 사이로 걸었고요. 그냥 동네 근처 구경 다니거나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걸었거든요. 뭐 날씨가 좋은 날은 좀 더 많이 걸은 날도 있긴 했지만요. 중요한 건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각 잡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걸었거든요. 산책한 거죠. 그냥 산책.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걷기를 하니까 좋았던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디저트가 먹고 싶거나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주섬주섬 주워 먹는 그런 습관이 없어진 건 덤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감량 습관인데요. 천천히 먹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먹은 후에 걷는 것, 이 작은 습관 3가지만 지켜도 체중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던 이 작은 변화가 제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제 생활 루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됐더라고요. 체중 감량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굳센 의지가 아니라요, 체중이 감량이 되는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끼, 오늘 한 번의 산책,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면서 30일 동안 공복 운동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복 운동이라고 다 같은 공복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몸의 변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죽어라 운동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에 공복 유산소 관련된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영상 확인하셔서 효율적으로 체중 감량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요, 구독하시고 매주 똑똑하고 현명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